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인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직장암, 결장암으로 나뉘며 크게는 대장암으로 보지요. 대장암의 발생률은 전년도 3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의 짜고 매운 음식 사랑에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죠. 진짜 말도 못하죠. 뭐 밥도 안 넘어가고 심지어는 잠도 안 오고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잠시 생각만 해도 암이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나고 뭐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뭐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뭐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원인이 당뇨다라고 밝혀진 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대장암 중에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때도 암이 있었고 대장암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 때 아버지 형제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아들 세대가 왔다 이러면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가족력이 있는 대장암 환자는 사실 한 2%에서 3% 정도. 이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제 그게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육류 섭취, 그 붉은 고기, 이제 그런 뭐 또 알코올, 담배 이런 것도 다 원인이라고 지금 이제 볼 수 있는데, 딱 이게 하나만 원인이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 비만 환자들이 식성을 보면은 뭐 고기 이렇게 불판에 구우면은 그 사람은 고기만 지어 먹지 야채 같은 걸 거의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참 대장암의 유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 하셨습니까? 대장암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대장암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장암에 대한 불안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외과 전문의 차성재 교수. 올해 초 몸에 이상을 느끼고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김성열 씨. 예상은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했죠. 저 다른 병원에서 검진 받으러 갔다가 뭐 다른 그 이상이 있다 해서 이 병원으로 오락해서 왔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무슨 발견 미비한 게 있다 해서 와서 일 보니까 뭐 직장암이라는 암이 발견됐어요. 여기서 암이라는 그게 뭐 그 좋은 병도 아니고 뭐 다 질병으로 그 큰 병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뭐 마음이 가슴이 내려앉는 거지. 복부 대동맥이 늘어난 것도 모자라 3.3cm 크기의 직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이제 대동맥류로 수술을 받았던 대동맥이 꽈리처럼 넓어지는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CT를 찍었더니 그 S결장에 그 혹이 보였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혈관 수술이 급하니까 그걸 먼저 이제 시술을 하고 스텐트를 먼저 넣고, 지금은 이제 그 대장에 있는 혹을 제거하려고 수술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변에서 피가 나왔어요. 헬변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 유관적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의심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대동맥류가 이제 급하다, 문제가 더 이제 그쪽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먼저 한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CT를 찍어봤더니 대장에 혹이 보였던 거죠.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 김미정 씨가 아버지께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나 눈물 나서 갑자기 얼마 전까지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혹시 다른 거기 있을까 싶어도 걱정도 되고, 솔직히 아버지 앞에서 내세고 못했는데 조금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평상시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술 잘하고 나오시고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재밌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성열 씨처럼 혈변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은 아니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김성열 씨는 담담한 모습으로 가족을 안심시키고 수술실로 떠납니다. 과거에 이 복부 대동맥류가 이렇게 현재 크게 혹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시야가 만들어질지 이제 내가 원하는 구조물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이 잘 나올지 안 나오면은 또 하수시배를 열어가지고 해야 될지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직장암은 좁은 골반에서 발생하기에 수술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복잡한 장기가 인접해 있고 재발을 줄이면서 항문 기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수술은 잘 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절개창을 낸 곳에 복강경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항문 괄약근은 남겨둔 채 병변이 있는 직장만 절제 후 남은 부분을 대장과 연결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힘들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대동맥에 있던 그 대동맥류가 큰 혹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있던 회복적 구조가 다 없어져서 이제 수술이 좀 더 까다로웠던 거죠. 남자들이 아무래도 골반이 좁아요. 암이 있으면은 빨리 골반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수술하기 훨씬 더 힘듭니다. 여자는 골반이 넓으니까 수술하기 아무래도 이제 골반이 있는 수술 시야가 더 훨씬 좋죠. 그 차이. 태어나기 전에 이 조직 검사가 2기인지 3기인지가 나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항암제를 할 건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집에 가시기 전에 앞으로 한 5일에서 6일이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회복 중인 김성열 씨를 찾았습니다. 네가 할아버지를 웃기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안치가 된다. 끝이야? 나밖에 없지야? 그래, 네가 비타민이야 나한테. 맞지? 네가 비타민이다. 알겠다. 빨리 그거 더 드세요. 아 그래, 알겠다 그래. 몸 상태가 상당히 교수님하고 해서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교수님한테 내는 일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복이를 좋아하니까 6개월은 주라고 채소로 많이 먹으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네. 그래 하기로 얘가 교수님하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 예, 묻는 거는 지금 아무 가리는 거 없이 다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이 빠르게 회복돼 퇴원을 앞둘 정도인데요. 그 전에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씩씩한 척 말은 했지만 떨리는 건 당연할 테죠. 오늘 향후 치료 방향도 정해질 건데요. 어떤 결과든 교수님을 믿고 치료에 적극 임할 겁니다. 입맛은 좀 돌아온 것 같으세요? 예, 입맛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예. 예. 그 이제 자꾸 이제 내일 가시고 이러니까 네. 이제 조직 검사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1기는 암세포가 근육층까지만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건데요. 다행입니다. 1기의 발견에 수술을 시행하니 치료 경과도 훨씬 좋습니다. 이 혹이 이렇게 근육까지는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쪼그라들긴 했지만은 암이 뚫고 나오지는 않았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수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1기에 해당이 돼요. 일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항암제나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는 건 없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한 3, 4개월 있다 이제 이쪽 부위 이제 수술하는 자리에 다 이제 나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그냥肛문으로 대변을 보고 이렇게. 평소에 이제처럼 이제 생활할 수 있네. 그럼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집에 그래, 와서 샤워도 그래. 다 하시고 그럴 거니까. 교수님이 뭐 이리 신경을 써서 이리 고맙고 해주고 또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의 걱정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는데요. 오늘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김성열 씨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른 사람한테 육고기 많이 먹는 사람한테 육고기 많이 먹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어라. 건강검진, 첫째 건강을 검진은 빠지지 말고 받아야 돼. 그러고 뭐 또 가족들이 내 때 하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그게 좀 미안심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을 챙겨서 가족을 이래 안 터잡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민정아 고맙다.
이제 고맙다. 양창호 씨는 대장암 환자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아, 네. 식사를 하고 병원을 가야 해서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대장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식당을 고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직장암 1기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갑자기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지만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육류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그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국가검진이 저에게 와서 제가 거기에서 추가로 더 요금을 내면서 대장 내시경과 혈관 검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용종이랑 이게 암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자마자 바로 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직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결과적으로 판정을 받았죠.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50대 이후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탓에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돼지포 보면 양창호 씨도 육류가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생선과 채소는 멀리했었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먹었는데 대장암 이후에 제가 이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부위는 다 이렇게 걸러내고 안에 속부위만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삼겹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8인분 혼자서 먹었고요. 아침도 불고기, 점심은 뭐 제육볶음, 저녁에는 삼겹살에 술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먹었죠.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무려 123kg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대장암의 늪에 빠진 겁니다. 양창호 씨는 서울에서 수술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수술받기까지 몇 달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이곳을 알게 돼 암 병변을 절제하는 수술과 3개월간 임시 장루를 착용하는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서울에 저도 마음이 불안해서 서울에 이리저리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검사하고 수술까지가 한 7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7개월 동안 암이라는 걸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뭐 주변에 이 대장암 시술을 한 곳을 여러 군데 알아보는 과정에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루 보건소를 마쳐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도 가능한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얼굴이 뭐 훨씬 좋아지시고 몸도 아주 그냥 단단해 보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저 친척들이 보고 막 더 젊어졌다고 오지 않나요? 뭐 젊어졌다는 건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건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번에 그 피검사 결과들 보면은 뭐 염증 수치라든가 비늘 수치 다 정상이고 간 수치도 다 정상이고 소변 검사도 깨끗하고 혈당 수치 이런 것도 다 정상이시고. 근데 선생님 워낙 지금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 관리를 잘하시니까 보고 있는 제가 체중 이렇게 빼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고. 아닙니다. 다 덕분이지. 뭐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저도 뭐 선생님 믿고 뭐 체중 빼라 하니까 뺀 거고 식단 조절을 해서 조절한 거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 그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그렇게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관리 잘하십시오. 예, 이렇게 아주 초기에 조기 직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크기는 사실 이게 한 3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직장 상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완전히 제거를 했고 조직 검사 결과도 그냥 일기로 나와서 더 이상 치료 같은 거, 뭐 항암제 같은 거 없이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만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어가지고 내 몸이 살찌는 거가 대장암 재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또 항암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항암제 하다 이제 주사 맞고 이러다 보면 되게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항암제하고 이제 한 주사 맞고 한 2, 3일 동안 힘들 때는 좀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다가 항암제 효과가 끝나면은 꼭 운동을 해서 살이 찌지 않게끔 관리를 시키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보면 확실히 예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운동으로 건강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데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즐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헬스장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도보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시내 모델 선발대회는 일단 예선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몸무게는 약 38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물론 아프고 나서 더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할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의미도 찾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추억이라 말하며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고 재미나게 살 겁니다. 이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더욱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해서 더 좋은 몸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다가 상상치도 못한 말을 들은 정정숙 씨. 그날 우리 아들 결혼식을 했어요. 2021년도 결혼식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복부에 가스가 차오르는 배가 굉장히 불러오더라고요. 임신 한 8개월 정도. 그런데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잔병 치레도 거진 없었고 아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자신 이제 건강만 믿고 있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부부라는 게 오래 살다 보면 아등바등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이제 그런 진단을 받으니까 혹시나 더 이럴까 싶어가지고 하늘을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지, 사실은. 다들 그렇잖아요. 나는 암은 안 걸릴 거라고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누구나. 근데 막상 또 진단이 그렇게 나오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믿고 그냥 제가 교수님 잘 따라서 치료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S결장암 3기로 암덩어리가 골반 내 동맥과 정맥에 붙어 있어 장이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방구도 안 나오고 대변도 못 보시고 이런 지가 한 2, 3일 된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지금 보면은 큰 창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배는 굉장히 이제 산처럼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대변을 잘 못 보고 조금씩 가늘게 이제 봐서 이제 본인은 그냥 내가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네. 다른 거 불편하신 건 없었고. 네. 그래도 대변 보시거나 이런 거.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요즘에는 좋습니다. 예. 나물 많이 먹고. 오케이. 예. 수술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보자 우리가 지금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 체중 넣는 거하고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인자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제철 과일이랑 제철 나물 같은 걸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아무래도 뭐 이제 생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글지글 구워서 빨고 이제 붉은 고기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고 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 수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는 게. 저는 뭐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교수님 생명이 아니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건강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해지시니까 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술하시고 한 열흘 만에 퇴원하시고 그다음 이제 회복 다 하셔가지고 이제 한 수술하고 한 3, 4주 있다가 이제 항암제 치료를 6개월 했어요. 항암제 치료도 잘 견디시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년 지났는데도 아주 건강은 좋으시고 재발하는 정보도 전혀 없고 한 5년만 이제 앞으로 한 2, 3년만 더 이제 건강가 좋으면 이제 완치됐다고 보시는 거죠.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정정숙 씨. 조금 귀찮고 손이 더 가더라도 직접 만들어 먹으려 노력합니다. 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식은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석간이 단 것도 좋아하고 주로 분식 종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진 뭐 180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아침, 점심은 이제 집에서 거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렇게 샐러드, 나물 위주로 먹고 중간중간 과일 먹어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집사람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먹게 되죠 지금. 자, 우리 식사 맛있게 했으니까 나가서 좀 산책할까요? 제2의 신혼도 즐기고 있습니다. 매번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나오시면 얼마나 걸으실까요? 한 하루에 이제 다 걷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한 12,000보 걸으면 나와서 한 6,000보 정도 걷고 저녁에 좀 더 많이 걸어주고. 뭐 그진 근간에 만난 지인들은 만난 사람들은 뭐 아팠냐 그러면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다고. 다들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밴드 활동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드럼도 이제 자기도 이렇게 크게 2가지를 하고 운동하고 이런데. 저한테는 거의 99%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항암 마치고 곧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로 이제 2번씩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건강하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악하고. 더 큰 바람은 없어요.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다. 건강합시다. 파이팅! 네. 덜컥 암에 걸렸다고 지레 겁을 먹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비약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좌절의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피어나는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국가 건강검진만 꾸준히 받아도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암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시한부 생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근데 그걸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일기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되죠. 원년 생존율이 뭐 90%고 뭐 2개만 해도 거의 80%. 이제 3기 되면 이제 60%, 70%를 또 떨어지고 이제 4기는 이제 정말 다양하죠. 뭐 30% 이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암이 진단이 되거나 이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하고 잘 상의하면은 병을 완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시한부 생명 그런 데 빠져가지고 현재 입증이 되지 않은 치료의 길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